달빛 아래의 낡은 시계방. 제1장 정적의 숲. 새벽은 언제나 시간들의 합창으로 시작되었다. 째깍, 째깍, 째깍깍, 째깍깍깍. 크고 작은 리듬들이 겹쳐지며 만들어내는 소리의 융단 위로 달빛 시계방의 아침이 천천히 스며들었다. 창문 너머로 들이치는 새벽빛은 먼지처럼 가늘었고 그 빛은 벽을 가득 채운 시계들의 유리판을 스치며 무수한 반짝임으로 부서졌다. 노인은 작업대 앞에 앉아 있었다. 72해를 살아온 그의 손은 나뭇결처럼 주름져 있었지만 돋보기를 잡은 손가락엔 여전히 떨림이 없었다. 흰 천에 김을 불어넣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렌즈를 닦아냈다. 유리 표면에서 미세한 삐걱거림이 들렸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악기를 조율하는 소리 같았다. 시계방 안은 좁았다. 세 평 남짓한 공간에 벽시계, 탁상시계, 궤종시계, 손목시계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어떤 것은 멈춰 있었고 어떤 것은 여전히 살아 숨쉬듯 초침을 돌리고 있었다. 노인은 그 모든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었다. 어느 시계가 숨을 헐떡이는지, 어느 시계가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지. 땡. 벽 한켠의 궤종시계가 6번을 쳤다. 묵직한 종소리가 공간을 채웠다가 천천히 사그라들었다. 그 여운이 완전히 가시기 전에 노인은 이미 다음 동작으로 넘어가 있었다. 작업대 서랍을 열자 쇳소리가 작게 울렸다. 찰그랑. 금속 도구들이 서로 부딪히며 내는 날카로운 음색. 그 소리엔 냉기가 서려 있었다. 핀셋을 집어들었다. 손잡이 부분에 묻은 기름때가 새벽빛을 받아 둔탁하게 빛났다. 50년을 함께한 도구였다. 노인은 핀셋 끝을 천으로 닦으며 문득 창밖을 보았다. 재개발 구역의 끝자락. 이곳은 도시가 잊어버린 시간의 주머니 같은 곳이었다. 건너편 건물들은 이미 철거를 기다리며 X자 테이프가 붙어 있었고 골목엔 사람 대신 바람만이 지나다녔다. 달빛 시계방만이 유일하게 불을 밝히고 있었다. 간판의 네온은 오래전에 고장났지만 노인은 고칠 생각이 없었다. 어둠 속에서도 찾아올 사람은 찾아오게 되어 있었다. 째깍, 째깍. 탁상시계 하나가 유난히 또렷한 소리를 냈다. 노인은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1970년대에 만들어진 세이코 시계. 황동 케이스엔 세월의 녹이 조금씩 피어나고 있었지만 심장은 여전히 튼튼했다. 노인은 그 시계를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미소라기보단 입가의 작은 움직임에 가까웠지만 작업대 위에는 분해된 시계 하나가 놓여 있었다. 전날 밤부터 작업하던 것이었다. 톱니바퀴들이 제각각 흩어져 있었고 태엽은 풀린 채 축 늘어져 있었다. 노인은 돋보기를 눈에 걸고 가장 작은 톱니바퀴를 핀셋으로 집어들었다. 손톱보다 작은 부품. 확대된 시야 속에서 그것은 정교한 우주처럼 보였다. 찍. 기름을 적신 솔로 톱니 사이를 닦아냈다. 오래된 기름때가 갈색 가루처럼 떨어져 나왔다. 노인의 코끝에 금속과 기름이 섞인 냄새가 스쳤다. 그것은 쓰면서도 어딘가 그리운 냄새였다. 이 냄새 속에서 50년을 살아왔다. 시계방은 고요했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이곳만은 같은 속도로 흘렀다. 사람들은 모두 디지털 시계를 차고 다녔고 스마트폰으로 시간을 확인했다. 기계식 시계를 고치러 오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었다. 하지만 노인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시간을 고치는 사람이었고 시간은 언제나 그를 기다려 주었다. 째깍, 째깍. 또 다른 시계가 숨을 쉬었다. 노인은 돋보기 너머로 톱니바퀴를 들여다보았다. 미세한 흠집 하나가 보였다. 그것은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상처였지만 50년의 경험은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노인은 더 작은 줄을 꺼내 들었다. 쓱, 쓱. 금속이 금속을 가는 소리. 부드럽고 섬세한 마찰음이 새벽 공기를 채웠다. 노인의 손은 느렸지만 정확했다. 그는 서두르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다. 스승은 늘 말했다. 시계는 조급함을 모른다. 너도 그래야 한다. 창밖으로 첫 버스 소리가 들렸다. 도시가 깨어나고 있었다. 하지만 시계방 안의 시간은 여전히 새벽이었다. 노인은 작업을 멈추지 않았다.
톱니바퀴 하나를 제자리에 놓고 핀셋으로 살짝 눌러 고정했다. 딸깍. 부품이 맞물리는 소리. 그 소리는 작았지만 확실했다. 시계들이 숨 쉬는 소리 사이로 노인 자신의 숨소리도 섞여들었다. 그는 외롭지 않았다. 수백 개의 시계가 그의 곁에서 시간을 새기고 있었다. 어떤 것은 느리게, 어떤 것은 빠르게. 하지만 모두 제갈길을 가고 있었다. 노인도 그랬다. 72해를 살아오며 그는 자신의 리듬을 찾았다. 세상이 요구하는 속도가 아니라 자신이 견딜 수 있는 속도로. 째깍, 째깍. 시계들의 합창은 멈추지 않았다. 노인은 돋보기를 벗고 잠시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도 소리는 선명했다. 크고 작은 시간의 조각들이 서로 어우러져 하나의 숲을 이루고 있었다. 정적의 숲. 소리로 가득하지만 고요한 그곳에서 노인은 오늘도 시간을 고치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아침 해가 완전히 떠올랐다. 달빛 시계방의 유리창에 햇살이 부딪혀 무수한 빛의 파편으로 흩어졌다. 노인은 다시 돋보기를 쓰고 다음 부품을 집어들었다. 오늘도 시간은 흐를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흐름을 돌볼 것이었다. 째깍, 째깍, 째깍. 제2장 녹슨 기억의 방문. 문이 열렸다. 딸랑. 낡은 점포용 도어벨이 울렸다. 그 소리는 금속의 피로가 묻어나는 탁하고 둔한 울림이었다. 노인은 고개를 들었다. 돋보기 너머로 한 청년의 실루엣이 보였다. 역광 때문에 얼굴은 희미했지만 그 윤곽에서 망설임이 느껴졌다. 청년은 문지방을 넘지 못하고 한동안 서 있었다. 마치 성역에 발을 들이는 것처럼 조심스러운 발걸음이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말을 먼저 건네지 않았다. 50년간 이 자리를 지키며 배운 것이 있었다. 시계방을 찾아오는 사람들은 모두 각자의 시간을 안고 왔다. 그 시간이 입 밖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 예의였다. 여기가 달빛 시계방 맞나요? 청년의 목소리는 젊었지만 어딘가 지쳐 있었다. 30 안팎으로 보였다. 정장 재킷은 구겨져 있었고 눈 아래엔 잠 못 이룬 흔적이 그늘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그렇습니다. 노인의 대답은 짧았다. 그는 손에 쥐고 있던 핀셋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톡. 금속이 나무 작업대에 닿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청년이 한 걸음 더 들어왔다. 그제야 노인은 그의 손을 보았다. 양손으로 무언가를 감싸 쥐고 있었다. 손가락 사이로 낡은 가죽 주머니의 끝이 보였다. 청년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다른 곳에서는 모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청년이 천천히 작업대 앞으로 다가왔다. 시계들의 째깍거림이 그의 발소리를 감쌌다. 노인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기다렸다. 청년은 작업대 위에 가죽 주머니를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툭. 묵직한 소리였다. 가벼운 물건이 아니었다. 노인은 그 소리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금속의 무게, 세월의 무게,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무언가의 무게. 아버지 유품입니다. 청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재빨리 입술을 깨물었다. 노인은 천천히 손을 뻗어 가죽 주머니를 집어들었다. 촉감이 전해졌다. 가죽은 오래되어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표면엔 미세한 균열들이 거미줄처럼 퍼져 있었다. 매듭을 풀었다. 스르륵. 끈이 풀리는 소리. 노인은 주머니를 기울여 손바닥 위로 내용물을 쏟아냈다. 철컥. 회중시계였다. 은빛 케이스는 거의 전체가 녹으로 뒤덮여 있었다. 푸르스름한 녹청이 문양처럼 번져 있었고 어떤 부분은 젓갈색으로 부식되어 있었다. 노인은 시계를 양손으로 받쳐들었다. 무거웠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시계의 표면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쓸어보았다. 바스락. 녹이 가루처럼 떨어져 나왔다. 그 아래로 희미하게 새겨진 문양이 보였다. 장미덩굴. 섬세한 조각이었다. 한때는 아름다웠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세월의 잠식당의 형체만 겨우 알아볼 수 있었다. 아버지가 평생 지니고 다니셨습니다. 청년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엔 떨림이 있었다.
돌아가시기 전날까지도 손에서 놓지 않으셨어요. 병실에서도 계속 이걸 만지작거리셨습니다. 째깍째깍 소리를 들으면서 노인은 시계를 귀에 가져다 대었다. 정적.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죽은 시계였다. 심장이 멈춘 지 오래인 시계. 노인은 천천히 시계를 내려놓고 작업대 위에 램프를 켰다. 찰칵. 백색 조명이 시계 위로 쏟아졌다. 빛 아래서 녹의 상태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심각했다. 케이스뿐만 아니라 용두 부분도 거의 붙어버린 것 같았다. 노인은 돋보기를 쓰고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다른 시계방에서는 청년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전부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너무 오래됐고 녹이 심해서 부품이 다 망가졌을 거라고. 고치는 것보다 새로 사는 게 낫다고. 청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하지만 저는 이 시계가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유일한 말을 잊지 못했다. 청년은 주먹을 꽉 쥐었다. 노인은 그의 얼굴을 보았다. 청년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노인은 다시 시계를 집어들었다. 무게가 손바닥을 눌렀다. 이것은 단순한 금속 덩어리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시간이었다. 매일 아침 태엽을 감으며 하루를 시작했을 한 사람의 시간. 병상에서도 놓지 않았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했던 시간. 째깍, 째깍. 주변 시계들이 숨 쉬었다. 노인은 회중시계를 천천히 뒤집었다. 뒷면의 경첩 부분을 손톱으로 살짝 눌러보았다. 움직이지 않았다. 녹과 기름때로 완전히 굳어버린 상태였다. 며칠 걸리겠습니까? 청년이 물었다. 간절함이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노인은 시계를 내려놓고 청년을 바라보았다.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일주일. 짧은 대답이었다. 청년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럼 고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고개를 젓지도 않았다. 다만 시계를 집어들어 조명 아래로 다시 가져갔다. 확대경을 통해 용두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녹 아래 어딘가에 아직 살아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50년의 경험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해볼 수 있습니다. 노인의 대답은 단호했다. 약속이 아니라 의지였다. 청년이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제야 그는 어깨의 긴장을 풀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노인은 대답 대신 서랍을 열었다. 찰그랑 금속 도구들이 부딪히는 소리. 그는 수리카드를 꺼내 청년에게 내밀었다. 청년이 떨리는 손으로 이름과 연락처를 적었다. 펜 끝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가 스윽스윽 작게 들렸다. 카드를 돌려받은 노인은 그것을 시계 옆에 놓았다. 강민준. 그 이름이 적힌 카드 옆에 녹슨 회중시계가 놓여 있었다. 두 개의 시간이 작업대 위에서 만났다. 하나는 흐르는 시간, 하나는 멈춰버린 시간. 청년이 돌아서며 문을 향해 걸었다. 하지만 문 앞에서 멈춰섰다. 뒤를 돌아보았다. 정말 다시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째깍거리는 소리를. 노인은 회중시계를 바라보았다. 녹으로 뒤덮인 금속 케이스. 멈춰버린 심장. 하지만 그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다. 녹 아래 숨어있는 정교한 기계장치. 잠들어 있는 시간의 숨결.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노인의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청년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그리고 문을 나섰다. 딸랑. 도어벨이 또다시 울렸다. 그 소리가 사라지고 시계방엔 다시 시계들의 합창만 남았다. 째깍, 째깍, 째깍. 노인은 회중시계를 집어들었다. 양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쥐었다. 무게가 전해졌다. 금속의 무게, 세월의 무게, 그리고 한 아들의 간절함이 담긴 무게.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녹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쇳물이 산화되며 내는 쓰고 텁텁한 냄새. 하지만 그 아래 어딘가에서 희미한 기름 냄새도 느껴졌다. 오래전에 누군가가 정성껏 주입했을 윤활유의 흔적. 노인은 시계를 작업대 정중앙에 놓았다. 그리고 조명을 더 밝게 켰다. 째깍, 째깍.
주변의 시계들이 계속 숨 쉬었다. 살아있는 시간들 사이에 죽은 시계 하나가 놓여 있었다. 하지만 노인은 알고 있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멈춤은 영원이 아니라는 것을. 그의 손이 도구함으로 향했다. 오늘 밤은 길 것이었다. 제3장 멈춘 심장을 열다. 밤이 깊어졌다. 거리의 소음은 사라지고 시계방엔 오직 시계들의 숨소리만 남았다. 째깍, 째깍, 째깍. 노인은 작업대 앞에 앉아 회중시계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녹슨 케이스가 조명을 받아 둔탁하게 빛났다. 그는 먼저 시계를 천 위에 올려놓았다. 부드러운 융천이었다. 시계가 닫자 푸석하고 작은 소리가 났다. 노인은 양손을 비벼 온기를 만들었다. 슥슥. 피부가 스치는 소리. 손이 충분히 따뜻해지기를 기다렸다. 차가운 손으로 만지면 금속이 더 수축한다. 스승이 가르쳐준 것이었다. 시계는 생물이다. 따뜻하게 대해라. 문득 스승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50년도 더 지난 기억이었다. 노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 18살 소년이었던 자신이 보였다. 처음 이 가게 문을 두드렸던 그날.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가슴에는 배우고 싶다는 열망만 가득했다. 눈을 떴다. 지금 그의 손엔 50년의 세월이 새겨져 있었다. 노인은 천천히 시계를 집어들었다. 먼저 확대경으로 케이스 전체를 살폈다. 녹의 깊이를 확인해야 했다. 표면만 부식된 것인지 내부까지 침투한 것인지. 스윽. 손가락으로 녹청을 조심스럽게 문질렀다. 푸른 가루가 떨어져 나왔다. 그 아래 은빛 금속이 희미하게 드러났다. 아직 살아있었다. 노인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지나갔다. 이제 열어야 했다. 뒷면의 경첩을 찾았다. 하지만 완전히 녹으로 굳어 있었다. 무리하게 힘을 주면 부러질 것이다. 노인은 서랍에서 작은 병을 꺼냈다. 침투성 윤활유. 그는 바늘처럼 가느다란 주사기에 기름을 빨아들였다. 쪽. 주사기 끝에서 한 방울이 맺혔다. 노인은 그것을 경첩 틈새에 정확히 떨어뜨렸다. 또르륵. 기름이 스며들었다.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서두르지 않았다. 기름이 완전히 침투할 때까지 기다렸다. 시계 옆에 놓인 탁상 시계가 째깍째깍 초를 세웠다. 1분, 2분, 3분. 충분했다. 노인은 가장 얇은 칼날을 집어들었다. 손잡이의 나무 부분이 손에 익숙하게 감겼다. 그는 칼날 끝을 경첩 틈에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다. 삐걱. 녹이 저항했다. 노인은 힘을 주지 않았다. 대신 아주 미세하게 칼날을 좌우로 움직였다. 끽, 끽. 마치 잠든 사람을 깨우듯 부드럽게. 급하면 망친다. 시계는 기다려준다. 또다시 스승의 목소리. 18살 때 그는 너무 조급했다. 시계를 빨리 고치고 싶어서 힘을 주다가 부품을 부러뜨렸다. 스승은 화를 내지 않았다. 다만 조용히 말했다. 이 시계는 100년을 살았다. 너의 급함 때문에 죽었구나. 그날의 부끄러움을 노인은 아직도 기억했다. 딸깍. 경첩이 풀렸다. 노인은 숨을 참았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뒷면 케이스를 들어 올렸다. 기익. 녹슨 금속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부러지지 않았다. 케이스가 완전히 열렸다. 내부가 드러났다. 노인은 확대경 너머로 그것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예상했던 것보다 심각했다. 톱니바퀴들이 검은 기름때로 뒤덮여 있었다. 어떤 것은 녹으로 서로 붙어버린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다. 노인은 핀셋을 집어들었다. 찰랑. 금속이 울렸다. 그는 가장 위쪽의 톱니바퀴를 조심스럽게 잡았다. 움직이지 않았다. 완전히 고착된 상태. 다시 윤활유였다. 한 방울을 톱니바퀴 중심축에 떨어뜨렸다. 또르륵. 기름이 스며들기를 기다렸다. 시계들의 째깍거림이 시간을 재주었다. 3분 후 다시 핀셋으로 잡고 천천히 돌렸다. 끼걱. 움직였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회전하기 시작했다. 노인의 손끝에서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다. 살아있었다. 죽은 줄만 알았던 기계가 숨을 쉬려 하고 있었다. 첫 번째 톱니바퀴를 빼냈다. 찰칵. 융천 위에 올려놓자 작은 소리가 났다. 검게 변색된 황동 부품. 노인은 그것을 확대경으로 들여다보았다. 톱니 하나하나가 보였다. 어떤 톱니는 마모되어 있었고 어떤 톱니엔 기름때가 껴 있었다. 톱니바퀴는 시계의 뼈다. 하나라도 상하면 전체가 무너진다. 스승의 가르침이 다시 떠올랐다. 노인이 처음 시계를 배우던 때 스승은 그에게 한 달 동안 톱니바퀴만 닦게 했다. 하루 종일 기름때를 제거하고 녹을 벗겨내고 표면을 닦아냈다.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이고 손톱 밑이 까매졌다. 지루하지 않느냐? 스승이 물었다. 아닙니다. 소녀는 대답했다. 진심이었다. 톱니바퀴를 닦으며 그는 시간의 비밀을 배우고 있었다. 하나하나의 톱니가 어떻게 맞물려 시간을 만들어내는지. 노인은 미세한 소를 꺼냈다. 말총으로 만든 소리였다. 50년 전 스승에게 받은 것. 손잡이는 닳아서 매끈했지만 솔은 여전히 탄력이 있었다. 그는 솔의 세척액을 적셨다. 찍. 톱니바퀴를 문지르기 시작했다. 검은 기름때가 서서히 벗겨졌다. 액체가 탁하게 변했다. 노인은 계속 문질렀다. 찍, 찍. 리듬이 있었다. 마치 심장이 뛰는 것처럼. 10개의 톱니바퀴를 모두 꺼냈다. 하나씩 천천히. 서두르지 않았다. 각각의 위치를 기억하며 순서대로 융천 위에 배열했다. 시계의 내부가 완전히 드러났다. 텅 빈 케이스 안쪽에서 미세한 흠집들이 보였다. 50년, 60년, 어쩌면 100년을 숨쉬었을 흔적들. 째깍, 째깍. 주변의 시계들이 여전히 숨쉬고 있었다. 노인은 메인 태엽을 살폈다. 완전히 풀려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태엽 끝을 잡아 당겨보았다. 삐걱. 녹슨 소리와 함께 움직였다. 부러지지 않았다. 금속의 탄성이 아직 살아있었다. 재능이 있구나. 스승이 그렇게 말했던 날을 기억했다. 반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노인은 처음으로 온전한 시계 하나를 고쳤다. 간단한 괴종시계였지만 태엽을 감았을 때 들렸던 그 소리를. 째깍. 첫 소리. 그때 느꼈던 전율을 노인은 지금도 기억했다. 죽어있던 것이 살아나는 순간.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는 순간. 재능이 아닙니다. 소녀는 대답했다. 그냥 좋아할 뿐입니다. 스승은 웃었다.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것이 재능이다. 노인은 다시 현재로 돌아왔다. 눈앞엔 분해된 회중시계가 있었다. 10개의 톱니바퀴, 태엽, 작은 나사들, 미세한 스프링. 모두 검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모두 살아있었다. 하나씩 닦아내기 시작했다. 찍, 찍. 소리 움직이는 소리. 기름때가 벗겨지는 소리. 사각사각. 극세사 천으로 닦아내는 소리. 노인의 손은 느렸지만 정확했다. 50년이 만든 리듬. 시간이 흘렀다. 시계방의 괴종시계가 댕하고 12번을 쳤다. 자정이었다. 하지만 노인은 멈추지 않았다. 톱니바퀴 하나가 원래의 빛을 되찾았다. 황동의 따뜻한 금빛. 반짝. 조명을 받아 빛났다. 아름다웠다. 노인은 그것을 확대경으로 들여다보았다. 톱니 하나하나가 정교했다. 100년 전 어딘가의 장인이 만들었을 이 작은 부품. 그 장인도 이렇게 하나하나 정성을 들였을 것이다. 우리는 시간을 고치는 것이 아니다. 스승이 말했다. 우리는 누군가의 마음을 고치는 것이다.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았다. 오늘 낮에 찾아왔던 청년의 얼굴. 떨리는 손. 붉어진 눈가. 그에게 이 시계는 단순한 기계가 아니었다. 아버지였다. 함께했던 시간이었다. 들을 수 없게 된 목소리였다. 노인은 계속 닦았다. 찍, 찍. 두 번째, 세 번째 톱니바퀴가 빛을 되찾았다. 손가락이 아팠다.
허리도 아팠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째깍, 째깍. 시계들이 밤을 새웠다. 노인도 함께 밤을 샜다. 작업대 위에 램프 불빛 아래서 그는 시간을 해체하고 닦아내고 다시 이해하고 있었다. 100년 전 장인의 손길을 따라가며 마지막 톱니바퀴까지 모두 깨끗해졌다. 반짝, 반짝. 융천 위에 10개의 황동 부품이 나란히 놓였다. 모두 제빛깔을 되찾았다. 노인은 그것들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제 다시 조립해야 했다. 멈춘 심장을 다시 뛰게 해야 했다. 노인의 손이 첫 번째 톱니바퀴로 향했다. 제사장 다시 흐르는 고동.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빛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노인은 그것을 보지 못했다. 그의 눈은 오직 작업대 위의 시계에만 고정되어 있었다. 밤새 닦아낸 톱니바퀴들이 융천 위에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조립이었다. 노인은 먼저 손을 씻었다. 비누로 기름때를 완전히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헹구었다. 찰싹, 찰싹. 물소리가 고요한 시계방에 울렸다. 손을 닦고 다시 비볐다. 슥슥. 충분한 온기를 만들었다. 작업대로 돌아왔다. 회중시계의 빈 케이스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노인은 핀셋을 집어들었다. 찰랑. 익숙한 금소금.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첫 번째 톱니바퀴. 가장 아래 깔리는 베이스 기어였다. 노인은 핀셋으로 조심스럽게 집어 올렸다. 확대경을 통해 중심축의 위치를 확인했다. 정확히 중앙. 그는 톱니바퀴를 케이스 안으로 천천히 내렸다. 딸각. 제자리에 안착했다. 미세한 소리였지만 노인의 귀엔 선명했다. 맞았다.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그는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 고정을 확인했다. 흔들림이 없었다. 두 번째 톱니바퀴. 전동륜이었다. 첫 번째 기어와 맞물려야 했다. 노인은 각도를 조절하며 천천히 위치를 맞췄다. 톱니와 톱니가 만나는 순간을 느꼈다. 찰칵. 맞물렸다. 노인은 핀셋을 놓고 손가락으로 두 번째 기어를 살짝 돌려보았다. 드르륵. 첫 번째 기어도 함께 돌아갔다. 부드러웠다. 걸림이 없었다. 노인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살아나고 있었다. 세 번째, 네 번째. 하나씩 톱니바퀴가 제자리를 찾아갔다. 딸각, 딸각. 각각의 부품이 안착하는 소리가 작은 리듬을 만들었다. 노인의 손은 떨리지 않았다. 50년이 만든 정확성. 다섯 번째 톱니바퀴를 넣을 때였다. 끼. 걸렸다. 노인은 즉시 멈췄다. 무리하게 밀어넣지 않았다. 핀셋을 빼내고 확대경으로 들여다보았다. 톱니 하나가 미세하게 휘어져 있었다.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을 정도였지만 그것이 맞물림을 방해하고 있었다. 노인은 가장 작은 줄을 꺼냈다. 쓱, 쓱. 톱니의 각도를 조금씩 바로잡았다. 금속이 깎이는 소리가 섬세하게 울렸다. 1mm도 안 되는 조정. 하지만 그것이 전부를 바꿨다. 다시 넣었다. 딸각. 이번엔 완벽했다. 다섯 번째 톱니바퀴가 제자리에 들어갔다. 노인은 전체를 돌려보았다. 드르르르. 5개의 기어가 동시에 회전했다. 아름다운 조화였다. 6번째, 7번째, 8번째. 톱니바퀴들이 하나씩 자리를 찾아갔다. 시계의 내부가 점점 채워졌다. 빈 공간이 줄어들고 정교한 기계 장치가 모습을 드러냈다. 9번째는 탈진기였다. 가장 중요한 부품. 시계의 심장 박동을 만드는 것. 노인은 특히 조심스럽게 다뤘다. 핀셋으로 집어 올려 숨을 참고 정확한 위치에 내려놓았다. 찰칵. 완벽했다. 이제 마지막 톱니바퀴. 분침과 연결되는 센터 기어. 노인의 손이 그것을 향했다. 하지만 잠시 멈췄다. 문득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다. 마지막 부품을 넣기 전에 항상 기도하거라. 스승의 목소리였다. 기계에게가 아니라 이 시계를 만든 장인에게. 그리고 이 시계와 함께한 모든 시간에게.
18살 소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72살 노인은 알았다. 노인은 잠시 눈을 감았다. 100년 전 어딘가의 공방에서 이 시계를 만들었을 장인을 떠올렸다. 그도 이렇게 하나하나 톱니바퀴를 조립했을 것이다. 그도 이렇게 정성을 다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시계를 평생 품고 살았을 한 사람을 떠올렸다. 매일 아침 태엽을 감으며 하루를 시작했을 그 사람. 병상에서도 손에서 놓지 않았던 그 사람. 눈을 떴다. 마지막 톱니바퀴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제자리에 내려놓았다. 딸각. 들어맞았다. 10개의 톱니바퀴가 모두 제자리를 찾았다. 노인은 전체를 다시 한번 돌려보았다. 드르르르르. 10개의 기어가 동시에 움직였다. 맞물리고 회전하고 힘을 전달했다. 막힘이 없었다. 완벽한 조화였다. 이제 태엽이었다. 노인은 메인 스프링을 집어들었다. 얇은 금속판이 나선형으로 감겨 있었다. 그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배럴 안에 넣고 끝부분을 고리에 걸었다. 찰칵. 고정되었다. 시계의 심장이 들어갔다. 하지만 아직 뛰지 않았다. 태엽을 감아야 했다. 노인은 용두를 제자리에 끼웠다. 딸깍. 축과 연결되는 소리. 손가락이 용두에 닿았다. 따뜻했다. 밤새 그의 손에서 온기를 받은 금속. 노인은 천천히 용두를 돌리기 시작했다.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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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엽이 감기는 소리.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노인의 손끝에서 저항이 느껴졌다. 태엽이 팽팽해지고 있었다. 스프링에 힘이 축적되고 있었다. 찰칵. 찰칵. 계속 돌렸다. 제오장 내일의 태엽을 감으며. 일주일이 흘렀다. 딸랑. 도어벨이 울렸다. 노인은 고개를 들었다. 청년이었다. 일주일 전 그날보다 얼굴이 밝아 보였다. 하지만 눈빛엔 여전히 간절함이 남아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이 목례를 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일어났다. 작업대 서랍을 열었다. 찰그랑. 금속 도구들이 부딪히는 소리. 그 사이에서 융천에 쌓인 작은 꾸러미를 꺼냈다. 사각. 천을 푸는 소리. 회중시계가 드러났다. 은빛 케이스는 깨끗하게 연마되어 있었고 장미덩굴 문양이 선명하게 살아났다. 조명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다.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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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계는 여전히 힘차게 뛰고 있었다. 청년의 눈이 커졌다. 그는 한 걸음 다가왔다. 입술이 벌어졌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노인은 시계를 두 손으로 받쳐들어 청년에게 내밀었다. 됐습니다. 짧은 말이었다. 청년이 떨리는 손을 뻗었다. 시계를 받아들었다.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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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바닥에서 진동이 느껴졌다. 살아있었다. 정말로 살아있었다. 청년은 시계를 귀에 가져다 댔다. 째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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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명한 소리. 아버지가 들었을 그 소리. 매일 아침 태엽을 감으며 들었을 그 소리. 병상에서 마지막까지 들었을 그 소리.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소리 없이. 그는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떨렸다. 시계를 두 손으로 꽉 쥐었다. 째깍. 째깍. 시계는 그의 눈물을 모른 채 계속 뛰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지켜보았다. 울음이 진정되기를 기다렸다. 서두르지 않았다. 이 시간도 필요한 시간이었다. 슬픔도 기쁨도 그리움도 모두 흘러가야 할 시간들. 한참 후 청년이 고개를 들었다. 눈은 붉었지만 얼굴엔 미소가 있었다. 그는 시계를 가슴에 꽉 안았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목이 메었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태엽은 이틀에 한 번 감으십시오. 노인이 말했다. 너무 세게 감으면 안 됩니다. 저항이 느껴질 때까지만. 그리고 그가 잠시 멈췄다. 매일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시계는 혼자 뛰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을 닦으며 네, 네, 꼭 그러겠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노인이 손을 저었다. 카운터에 두고 가십시오. 청년은 수리비를 조심스럽게 카운터 위에 놓았다. 그리고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다. 제 아버지도 선생님 같은 분이셨으면 좋았을 텐데. 청년이 중얼거렸다. 항상 바쁘셨거든요. 함께 있어도 먼 곳을 보셨고 이 시계 소리만 들으실 때가 가장 편안해 보이셨어요. 노인은 창밖을 보았다. 저녁 햇살이 기울고 있었다. 재개발 구역의 빈 건물들의 주황빛이 스며들었다. 그분도 나름의 시간을 살았을 겁니다. 노인이 조용히 말했다. 누구나 제 시간의 속도가 있습니다. 빠르거나 느리거나 틀린 것은 없습니다. 청년이 시계를 내려다보았다. 째깍, 째깍, 째깍. 이제 저도 아버지의 시간을 함께 할 수 있겠네요. 그가 미소 지었다. 이번엔 눈물이 없었다. 안녕히 계십시오, 선생님. 청년이 문을 향해 걸었다. 손에 쥔 회중시계에서 째깍째깍 소리가 계속 들렸다. 문을 열었다. 딸랑. 도어벨이 울렸다. 청년이 나갔다. 문이 닫혔다. 딸랑. 노인은 혼자 남았다. 시계방은 다시 시계들만의 공간이 되었다. 째깍, 째깍, 째깍깍, 째깍깍깍. 크고 작은 소리들이 겹쳐졌다. 노인은 카운터로 걸어갔다. 지폐 몇 장이 단정하게 놓여 있었다. 그는 그것을 집어들어 서랍에 넣었다. 찰칵. 서랍이 닫히는 소리. 창밖을 보았다. 청년의 뒷모습이 보였다. 골목을 걸어가고 있었다. 한 손엔 회중시계를 쥐고 있었고 가끔 귀에 가져다 대는 모습이 보였다. 시계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다. 노인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청년이 골목 끝에서 사라졌다. 노인은 다시 작업대로 돌아왔다. 앉았다. 삐걱. 낡은 의자가 소리를 냈다. 그는 오늘 아침부터 작업하던 괴종시계를 집어들었다. 째깍, 째깍. 이 시계도 고쳐야 했다. 누군가의 시간이 멈춰 있었다. 다시 흐르게 해야 했다. 노인은 돋보기를 쓰고 뒷면을 열었다. 끼. 경첩 소리. 하지만 손을 멈췄다. 문득 지쳐있는 자신을 느꼈다. 72해. 50년의 작업. 몸이 무거웠다. 손가락도 예전 같지 않았다. 허리도 자주 아팠다.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스쳤다. 노인은 괴종시계를 내려놓았다. 일어났다. 선반으로 걸어가 자신의 회중시계를 꺼냈다. 스승에게 받은 시계. 60년을 함께한 시계. 용두를 돌렸다. 찰칵, 찰칵, 찰칵. 태엽을 감았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손끝에서 저항이 느껴질 때까지. 째깍, 째깍, 째깍. 시계가 뛰었다. 언제나처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노인은 시계를 귀에 가져다 댔다. 째깍, 째깍, 째깍. 익숙한 소리. 60년을 함께한 소리. 아침에 눈 뜨면 가장 먼저 듣는 소리. 밤에 잠들 때 마지막으로 듣는 소리. 내일도 시간이 흐르겠군. 노인이 중얼거렸다. 그는 시계를 조끼 주머니에 넣었다. 가슴 가까이. 째깍, 째깍. 심장 바로 옆에서 또 다른 심장이 뛰었다. 창밖을 보았다.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 있었다. 하늘이 붉었다. 재개발 구역의 건물들이 석양을 받아 마지막 빛을 발하고 있었다. 곧 이곳도 사라질 것이다. 새로운 건물이 들어설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다. 내일도 아닐 것이다. 노인은 작업대의 램프를 껐다. 찰칵. 어둠이 내렸다. 창밖의 석양빛만이 시계방을 희미하게 비췄다. 벽에 괴종시계가 댕하고 6번을 쳤다. 저녁이었다. 노인은 정리를 시작했다. 작업대 위의 도구들을 제자리에 놓았다. 찰랑, 찰그랑, 핀셋, 줄, 드라이버, 확대경. 하나씩 서랍에 넣었다. 융천을 접었다.
바스락. 부드러운 소리. 바닥을 쓸었다. 쓱. 쓱. 빗자루가 마룻바닥을 쓸었다. 금속 가루와 먼지가 모였다.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갔다. 노인은 마지막으로 시계방을 돌아보았다. 벽의 시계들이 어둠 속에서 째깍, 째깍 숨쉬고 있었다. 탁상 시계들도 괴종 시계도 손목 시계들도 모두 각자의 시간을 새기고 있었다. 노인은 외투를 걸쳤다. 문으로 걸어갔다. 손이 손잡이에 닿았다. 차가운 금속의 촉감. 하지만 돌리지 않았다. 잠시 멈춰섰다. 뒤를 돌아보았다. 어둠 속의 시계방. 수백 개의 시계가 숨쉬는 정적의 숲. 50년을 지켜온 이곳. 내일도 모레도 지킬 이곳. 내일 봅시다. 노인이 시계들에게 말했다. 째깍, 째깍, 째깍. 시계들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네, 선생님. 내일 뵙겠습니다. 노인은 미소 지었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딸랑. 도어벨이 울렸다. 밖으로 나왔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다. 노인은 외투깃을 세웠다. 문을 닫았다. 딸랑. 마지막 소리. 열쇠로 문을 잠갔다. 찰칵. 달빛 시계방이라는 간판이 석양을 받아 희미하게 빛났다. 네온은 고장났지만 글씨는 여전히 선명했다. 노인은 골목을 걸어갔다. 조끼 주머니에서 째깍, 째깍 소리가 들렸다. 그의 심장과 함께 뛰는 또 다른 심장. 60년을 함께한 동반자. 발걸음은 느렸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하루를 마친 사람의 발걸음. 내일을 기다리는 사람의 발걸음. 달빛이 떠올랐다. 골목 위로 은빛빛이 쏟아졌다. 노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났다. 그 그림자 속에서도 째깍, 째깍 시계 소리가 울렸다. 노인이 골목 끝에서 멈춰섰다. 뒤를 돌아보았다. 달빛 시계방이 저 멀리 보였다. 작은 가게, 오래된 건물. 하지만 그 안에서 수백 개의 시간이 숨쉬고 있었다.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내일도 그럴 것이다. 모레도. 노인은 다시 걸음을 옮겼다. 째깍, 째깍, 째깍. 가슴 속 시계가 계속 뛰었다. 쿵, 쿵, 쿵. 심장도 함께 뛰었다. 두 개의 고동이 하나가 되어 달빛 아래를 걸어갔다. 노인의 뒷모습이 점점 작아졌다. 그리고 골목 저편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시계 소리는 남았다. 째깍, 째깍, 째깍. 달빛 시계방에서, 청년의 손 안에서, 노인의 가슴 속에서, 모든 곳에서 시간은 계속 흘렀다. 째깍, 째깍, 째깍. 내일도 흐를 것이다. 째깍, 째깍, 째깍. 언제까지나.